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30대 이상의 우리들의 세대들이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의 머릿속은 부는 부동산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작의 생각은 바꿨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표입니다. 최근 2005년에서 2050년까지의 변화 추입니다. 어떻습니까? 중간층이 많은 2005년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 자산의 구매력을 갖게 되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고령화가 되어서 구매력을 갖게 되는 세대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 충격적인 것은 저연령층인 아이들은 거의 소멸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30, 40대는 그래도 2명 정도의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연한 원리로 인구는 유지되고 있으나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결혼한 세대들은 자녀를 거의 1명을 낳거나 아예 낳지도 않는 딩크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1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 5쌍의 10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1명씩 낳는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에는 인구는 5명으로 줄게 되며 60년 후에는 인구는 2명으로 줄게 되며 그 이후에는 인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단순히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후 그 자녀가 자산의 구매력이 있는 나이가 되어 부동산을 산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의 절대적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과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확히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사회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과연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내려가고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겠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상승폭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절대적인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그 가치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시기는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몰림 현상, 지방 소멸은 벌써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2040년 예상 인구 분포표입니다. 20년 후에도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구매력 있는 30, 40대의 인구 분포가 여전히 많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크게 변함없이 2040년에도 여전히 미국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고 자산의 가치도 계속적으로 지금과 변함없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게 예상되어지는 국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미국 주식에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그 방법만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기보단 앞서 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막연하게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기보단 진짜 잘 사는 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공부를 잘 하지 못하셨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부모님인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경제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최소한 길은 알려주셔야죠.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 인성 교육은 당연하고 경제 교육도 확실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젠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